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코비에TV 구독자 준짱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해볼 것들은 거짓말 하나도 없는 100%제 이야기입니다. 2015년 저는 대학교를 졸업 후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해 독립을 했고, 그때는 사귄 지 반년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취업을 하자마자 야금야금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부모님의 간섭도 싫었고 여자친구랑 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서 독립을 결심을 한 거죠. 그렇게 봉천역 쪽에 작은 원룸을 구해서 자취를 시작했고, 그때 방배동 살던 여자친구와는 주말만 되면 거의 맨날 부부 모드로 시간을 보냈죠. 그 당시 여자친구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여자친구의 그날이 이상하게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보게 되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도 놀란 표정을 지을 수가 없었고,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왜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래서 어떤 피임 방법도 100%는 없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거 뭔가 내가 먼저 지우자고 하면 그 책임감 운운하면서 서운해할 것 같고, 그렇다고 책임지고 키우자고 하자니 아직 갖춰놓은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큰일이네 하면서 어떤 선택도 섣부르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저는 머뭇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의외로 여자친구가 먼저 저한테 애 지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도 나한테 어떤 말 먼저 꺼내야 할지 곤란한 거 안다. 근데 오빠도 나도 지금은 때가 아닌 거 다 알지 않느냐? 나는 학생이고 오빠도 뭐 갖춰놓은 재산도 하나 없잖아 하면서 현실적인 이유로다가 말이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먼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한결 조금 마음은 놓였거든요.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애를 지운다는 게 합법적인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병원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수역에 있는 한 여성의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날짜를 잡고 여자친구랑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전에 초음파를 찍었는데 아직 임신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수술은 금방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대기실에서 초조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30-40분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제 수술실에서 여자친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엄청 아파하면서 울길래, 제 생각보다 훨씬 아파하길래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 병실에 잠깐 누워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비용은 현금으로 100만 원이었고 아마 병원에서도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으려고 현찰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날 여자친구와 자취방에 돌아온 뒤에 따뜻한 죽을 사 먹이고 하염없이 사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자친구가 괜찮다고 해도 남자로서 그 죄책감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누워서 영화도 보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깊어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려봤어요. 그때 자다가 잠깐 잠이 깨서 여자친구 괜찮나? 하고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다다닥 발끝, 이불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다다닥
이번엔 배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끄끄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힘을 주다 보니까 겨우겨우 스르르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여자친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와 제 머리 사이에는 온몸이 으깨진 것 같이 보이는 애기가 그대로 누워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나 왜 죽였어? 그리고 다음 날이었죠.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큰 죄책감에 악몽을 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저와는 달리 여자친구는 개운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자친구랑 함께 잠이라도 자는 날이면 여지없이 다다다다다 기어오는 소리와 함께 하염없이 몸은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저씨, 나 왜 죽였어? 이 소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원에 다녀온 지 한 달 정도 지나갈 무렵에 어느 주말이었어요. 여자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늦은 밤도 아닌데 잠결에 또 아저씨, 나 왜 죽였어? 근데 뭔가 전과는 달리 어딘가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에 눈을 떠보자 옆에서 여자친구가 눈을 찢어질 듯 크게 부릅뜨고는 아저씨, 나 왜 죽였어? 아저씨, 나 왜 죽였어? 이것조차 뭔가 꿈인지 뭔지 하고 일단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마치 이제 잠에서 깬 것처럼 왜 그래?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방금 했던 말 기억 안 나?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운 이야기나 공포썰 같은 곳에서나 듣던 태아령이 이게 진짜 우리한테 붙었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간 한 달간의 꿈과 조금 전 여자친구의 이상행동을 여자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말을 전혀 믿지를 못해가지고 귀신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안 믿어주면 이런 답답함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분명히 겪고 본 게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무당집이라도 한번 가보자.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친구가 갑자기 막 과민 반응을 해오면서 아니 무슨 무당집이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더니 그냥 오늘은 그만 집에 가겠다면서 짐을 챙기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제 탓을 했습니다. 그래,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본인은 상처가 오죽하겠어. 내가 경솔했다 하고요. 하지만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곧바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나 데려다 주지 않아도 돼. 나 알아서 갈게. 하고 문을 나섰고 그 자취방 문이 딱 닫히자마자 문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저씨, 나 간다. 분명히 여자친구의 목소리였죠. 그때까지도 저는 누구에게도 애를 지웠다는 말을 진짜 베프에게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저희 막내 이모에게 털어놓았어요. 구박이란 구박은 다 들어가면서 제발 엄마한테만큼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막 그렇게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면서 막내 이모를 찾은 곳에는 명절에 한번 막내 이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본인 아는 동생이 뭐 처녀보살집을 차렸다고 뭐 신점 같은 거 정말 잘 본다고 썰풀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제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모, 그분 무당이 아닌 척하고 그냥 아는 지인인 것 마냥
밖에서 한 번만 같이 만나게 해줄 수 없냐 하고 보챘어요. 왜냐하면 태아령이 붙은 여자친구를 구해내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모의 주선으로 저보다 당시 7살 많은 그 무당 누나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통화를 하면서 일단 저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구구절절 설명을 했더니 뭔가 저는 진지한데 그분이 마지막에는 어이없다는 듯 막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아이고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면서 너 말대로 밖에서 여자친구라도 보려면 우리도 얼굴은 터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정말로 인사를 드리러 퇴근 후에 그 보살집에 홀로 방문을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때 이모 소개받았던 누구누군데요. 아, 너구나. 어서 앉아. 그리고 나서 마주보고 앉았는데 뭔가 저를 보고는 빤히 쳐다보면서 그냥 미소만 짓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익살스러운 느낌으로? 그러더니 너 왜 이렇게 순진하니? 이러길래 왜요? 하고 물었어요. 에휴, 이렇게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 여자애 내가 굳이 안 만나봐도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라. 이거 내가 무당으로서가 아니라 누나로서 조언을 해준대요. 그러면서 나왔던 첫 마디가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거였죠. 만약에 정말 너 하나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둘 사이에 애가 생겼다. 그럼 그렇게 쉽게 지우자고 말할 수 있겠냐면서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지우자는 결정을 했을 때 여자친구와 저와의 대화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뭐야? 하면서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누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서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그리고 여자의 뱃속에 네 새끼가 들어섰는데 왜 너를 아저씨라고 부르겠어? 이러는 겁니다. 또 네 여친이 무당집 가기 싫어하는 것도 이미 엄마 배에서 한번 떨어졌는데 무당집 가면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애가 거부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신뢰하고 믿는 것도 중요한데 살다 보면 남자도 여우 같은 면이 있어야 한다면서 너 여자친구가 너 말고 누굴 만나고 누구랑 연락하는지 뭐 그런 거 하나도 눈치도 없지? 하면서 한심한 듯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자친구는 태아령이 붙은 게 맞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엔 괜찮은데 여자친구랑 만날 때만 그런 것을 보고 듣게 된 거고 그 태아는 결정적으로 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한 놈 대신 뒤치다꺼리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나 잘하랍니다. 이거 다 업이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애를 지우러 병원을 같이 간 게 너라서 그게 너한테도 얼마든지 해코지를 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부적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랑은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당 누나의 이 모든 조언들은 사실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때 저 몰래 만나고 있는 다른 남아구가 있었고 방학 기간에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그 둘은 열심히 만나 바람피고 불태우고 할 거 다 했더라고요. 몰래 카톡창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었죠. 심지어 본인 베프랑 대화한 내용 중에는 알아차리지 못한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분노하게 할 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참 사람 믿는 거 아니구나 하는 그런 교훈만 얻게 되었죠. 아무튼 저는 오만정이 떨어져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이별 통보를 했고 근데 그때 진짜 어처구니 없게도 야, 네 자식까지 가졌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이별 통보를 하냐 하면서 붙잡더라고요. 진심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알고 싶지 않아도 종종
얘가 누굴 만난다더라, 결혼을 한다더라 하는 소식이 종종 들려왔었는데요.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뭐 과장 그런 거 아니고 진짜 팩트인데 2020년도에 그 여자애 결혼하고 출산 중에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남들한테 상처 주면 결국 다 되돌아온다는 말이